자, 이번에는 최근 핫 이슈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많이 시청자분들도 보셨을 텐데 결국은 2차 수사팀이 반발한 거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모든 검사들이 반발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2차 수사팀이 반발한 거고, 그리고 검사장도 모두 뭐 연판장을 돌렸다. 그거 아니잖아요. 20명 가운데 18명이 돌렸고, 실제로 김태훈 남부지검장, 그다음에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반대했잖아요. 그렇죠. 네, 16명이 그러게서 예, 예. 2명이 빠지고 2명이 빠지고. 예, 예. 16명이 반발한 거여서 이런 조작선동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일부 정치검사들이 지금 왜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까? 증거조작, 조작기소, 별건수사, 협박수사 등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겁니다. 불법수사, 봐주기 수사했던 검사들이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되니까 겁먹은 겁니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입니다. 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 취소해야 하고 그 조작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 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사법 처리하겠습니다. 민주당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 드러내놓고 한번 따져봅시다. 옷 벗고 나가면 전관 예우받고 변호사 개업에 떼돈 버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겠습니다. 일부 정치검사들 이렇게 소동 벌이다가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그런 쇼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합니다. 부당하게 돈벌이 하는 거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내란 우두머리는 윤석열입니다. 여기에 내란 실적이 있는 거예요. 그 첫째가 한덕수, 두 번째가 대법원장, 세 번째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네 번째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다섯 번째가 김용현 국방장관, 여섯 번째가 조태용 국정원장, 일곱 번째가 심우정 검찰총장입니다. 이분들은 을사오적처럼 내란 실적으로 역사가 기록할 것입니다. 제 견해에 대해서 서울고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특별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고요. 특검에서 전체적으로 다 지금 수사 대상으로 삼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내란이 아니다. 그리고 특히 내란 우두머리한테 면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성경, 기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내란 세력이에요. 이 사람들을 완전 척결하지 않고는 내란이 종식되지 않습니다. 내란 종식과 3대 특검의 완수는 시대적 정신이고 국민적 요구입니다. 이러한 열차는 이미 출발됐고 우리는 반드시 종착역에 성공시켜서 내란이 종식되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검찰에서 내년까지 수사권이 있습니다. 이때라도 검찰이 잘 협력해서 내란 종식을 시켜줄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은 2021년 사건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대장동 예. 사건이 처음 발생한 게 문재인 정권에서였어요. 예. 그리고 1차 수사팀이 꾸려졌었죠. 그 당시에 수사하던 팀이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들어서면서 이 대장동 사건을 이재명 당시 당대표랑
막기 위해서 상당히 무리한 수사를 했다. 이것이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에 대해서 마치 모든 검사들이 이거는 뭔가 정의에 반하는 것이야 하면서 불의를 참지 못하고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1차 수사팀에서는 이 항소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도 전혀 우리는 패싱됐다. 그래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그럴 계제도 전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검사의 반란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정청래 대표는 이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그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게 드러나게 되면 남욱 변호사를 통해서 조작 기소 뭐 그런 게 드러날까봐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검사들도 이제 피의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다라고 하면서 검사들의 파면까지 추진하겠다. 일종의 그 검사 징계법이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이 항소 포기가 사실은 좋은 결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뭐 여론에는 여러 가지 좀 불리한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장동에 이 관련된 사람들이 사실은 나쁜 사람들이죠. 예.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 후보 시절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명백하게 김만배부터 해서 뭐 유동규 그리고 남욱 이런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야 되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수사와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회유, 조작 이런 것들이 검찰이 자행됐다는 근거들이 최근에 하나씩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과연 그 수사와 지금 검찰의 주장이 정말 진실이냐. 그리고 만약에 항소를 포기하지 않고 2심으로 갔다고 했으면 정말 7천억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여러 목소리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항소 포기가 마치 검찰이 뭔가 대통령실에 압박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사실과 무근이다. 그것을 예.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강하게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러면서 검찰이 그동안 모든 검사들이 다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 윤석열 정권 때 정말 보수 정권에 들어오면은 검찰과 정권이 유착돼서 사실 민주당이나 아니면 진보 이런 야당 학살하는 일들이 상당히 있었잖아요. 일부의 정치 검사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것이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결국에는 방향이 달라져 버리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무리해서 했던 기소, 수사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들이 또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결국에는 갈 곳을 잃고서는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검찰개혁을 앞두고서 지금 보안수사 요구권 이런 것들이라도 최소한 지키려고 했던 사실은 중앙지검장 그리고 지금 사퇴하신 그런 검찰총장 노만석, 예. 직무대행 이런 분들이 리더십이나 아니면은 그 조정 매니지 이런 기능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 같아서 사실은 안타까운 마음인 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들이 너무 그 사실은 그 공무원과는 똑같이 그 징계하지 않았던 그래서 검사 징계법이 공무원법과 따로 있는 이유는 그래도 수사에 대한 독립성, 공정성, 공공성 이런 것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파면이라는 것을 매우 까다롭게 마치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 3분의 1이 발의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헌재에서 판단하게 하는 그런 탄핵의 과정을 두었었는데 그렇게 검사의 그런 권한이나 아니면은 자리의 보존에 대한 것들을 지금까지 선용해서 썼느냐 아니면 정치 검사들이 악용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를 한 것이죠. 예. 검사들이 그 민주당 검사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반발했던 가장 큰 이유가 하나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이슈를 만들어서 내년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아까 말씀하신 보안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자기들의 이제 목적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오히려 그 결과가 반대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지금 뭐 그래서 그런 검찰총장이랑 중앙지검장이랑 지금 다 자리에 지금 대검 차장이랑 다 공석인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임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임명을 과연 할 것이냐 이런 과제들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정치 검찰 분들에 대해서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법무장관한테 강력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항명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계속될 것 같긴 한데 아무쪼록 윤석열 그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구속 그때 취소가 될 때 실제로 문제 지적을 했던 사람들이 아주 소수였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씨 그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황제 조사 그리고 무혐의 이런 과정에서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목소리를 낸 사람은 아주 소수였거든요. 예.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라도 목소리를 높이 내고 그랬다면은 어느 정도의 정상 참작은 될 텐데 선택적인 이런 반발, 선택적인 항명에 항명, 대해서는 사실은 국민적으로도 수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동안의 보수 정권과 유착됐던 정치 검찰들의 뭔가 시효가 이제 얼마 안 난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이번에 그 전관 예우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검사들이 옷을 벗고 나가면 전관 예우를 받아서 변호사로서 떼돈을 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 검사들이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일종의 그 영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쇼를 통해서 나가가지고 떼돈을 벌려 하는 게 아니냐. 그거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도 막겠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선전포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개혁 앞두고서는 상당히 이게 전선이 형성이 돼버리는데 예. 이렇게 텐션 있게 갔을 때 과연 우리가 소기에 그런 결과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예. 결국에는 검사 징계 안에 보면 5가지 징계가 있고 가장 그래도 강력한 게 해임이거든요. 그렇죠. 예. 파면은 매우 어렵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파면이 되어야지 사실 연금도 못 받고 여러 가지 그런 기록들이 남는 것인데 해임으로 나갔을 때 아니면 본인들이 사퇴하고 나갔을 때 정관이라는 게 항상 있었고 실제로 여러 사례들을 보면은 그렇게 다시 변호사를 개업해갖고 수십억을 아주 쉽게 버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죠. 그거는 뭐 여러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행들을 어떻게든 끊어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는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개인적으로 전관예우는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지방에서도 전관예우, 그러니까 부장검사, 뭐 부장판사로 이렇게 졸업 아니면 뭐 이렇게 개업을 한다고 그러면 1년에 수십억을 번다는 거예요. 그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거. 근데 보면은 뭐 검찰 출신, 예. 그 판사 출신, 경찰 출신 각자에 예. 다 정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세상이나 그래가지고 사실은 국회의원도 나름 고위 그런 급의 그런 자리에 있었던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직할 때 항상 그거 심사 받거든요. 예. 그래서 적어도 10년 동안은 매번 이직할 때마다 심사를 받고 이해 충돌의 소지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항상 검열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 있었던 사람들 특히 세금의 녹을 먹고 있었던 여러 각 정부 부처의 사람들은 그게 더 강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많은 권한들을 갖고 있고 결정 권한들 예.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과 유착돼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소통의 끈이 원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인도 그 사건에 한번 휘말린 적이 있는데 그게 잘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누군지 알아가지고 그 판사와 친한 변호사를 찾더라고요. 정관예우. 그런데 그 변호사한테 수임을 맡겼는데 한 달도 안 돼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뭐 판사분들도 변호사랑 술 먹는 사태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다 나왔잖아요 이번에. 예, 네. 직위원 판사부터 해가지고 많은 사례에서 결국에는 인맥사회라고 해요 대한민국. 예. 그리고 한 달이 두 달이 건너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하늘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의사 그리고 법조인 검사. 한 명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사회가 안 되게
극복할 수 있게 조금 더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또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 도와달라고 그러면 안 도와줄 수 없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플 때 아니면은 소송에 걸렸을 때 이럴 때 조금 더 뭔가 더 기회가 접근성이 더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양극화의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제가 자꾸 전관예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전관예우가 사라져야 서민들이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에 휘말릴 때 전관예우가 있으면 그 서민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장판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예. 그러면 와, 그 비용이 어마무시합니다. 저도 이번에 그 지인을 통해 들었는데 예.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조인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법전원이 생기면서 많은 변호사들이 있는데 그 예. 변호사들의 경험치와 실력 차이가 천차만별인 거예요. 음, 어떤 변호사를 수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평생 변호사 비용은 아끼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그러니까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근데 정말 송사에 안 말리는 게 가장 좋지만 예.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또는 뭔가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뭔가 열심히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런 송사에 말리는 경우들이 꼭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런 이해관계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는데 상대가 기업이거나 아니면 큰 대상이라고 하면은 김앤장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그런 대형 로펌에서는 수많은 로비스트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실타래를 풀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억울한 일들이 꽤 생기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하여튼간에 법조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할 것이냐. 그것도 우리 정치와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